안녕하세요. 정진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케플러 법칙과 뉴턴 중력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39쪽입니다. 뉴턴 중력 법칙은 중학교 때도 좀 배웠고요. 물리학 1에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케플러 법칙은 지구과학 시간에 좀 많이 배웠을 건데요. 그 뉴턴 법칙과 케플러 법칙 사이의 어떤 관계를 물리학 2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의 스승이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티코 브라헤는 1546년부터 1601년까지 티코 브라헤가 케플러의 스승인데 1546년에서 1601년까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브라헤의 제자가 케플러입니다. 케플러는 1571년부터 1630년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뜬금없이 왜 연대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실 뉴턴하고 케플러가 살았던 연대를 조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뉴턴은 1642년부터 1727년까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케플러가 죽은 시점과 뉴턴이 태어난 시점을 보면 한 12년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케플러와 뉴턴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지만 조하의 법칙, 케플러 제3법칙인 조하의 법칙에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만나는 예가 교과서 뒤쪽에 나와서 그때 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출생연도와 사망연도를 살펴봤습니다. 케플러와 뉴턴은 만나지 못했다. 살아생전에. 케플러가 죽고 12년 후에 뉴턴이 이렇게 태어났었습니다. 자, 케플러 법칙을 좀 살펴보려면 타원에 대해서 우선 좀 알아야 되는데요. 타원은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우리 책에도 이런 그림이 있는데 요 두 지점에 초록색 두 지점에 실을 고정합니다. 실. 요게 실인데요. 요건 없어도 돼요. 요건 없어도 되고요. 굳이 이건 없어도 됩니다. 이 실의 양쪽 끝을 이 초록색 지점에 고정합니다. 고정해서 연필을 가지고 팽팽하게 당기는 겁니다. 이게 팽팽해질 때까지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당겨요. 당겨서 쭉 왔다 갔다 또 반대쪽으로 당겨서 왔다 갔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기도 하겠죠.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면 그려지는 게 타원이에요. 타원은 수학 시간에도 배울 텐데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그리는 걸로 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걸 A, 이걸 B라고 하면 A와 B의 합이 항상 일정하죠. 이런 좌취의 점을 타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되면 이게 A일 테고 이게 B, 이게 A-, B-. 그죠? A-, B- 한 거나 A 더하기 B 한 거나 값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요게 A-B 하면 A-B 한 값도 두 개를 더한 값이나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나 A-B를 더한 값이 항상 같다. 그래서 어떤 점으로부터 어떤 또 다른 점까지 거리의 합이 항상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타원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40쪽에 케플러 제1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 제1법칙은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케플러의 스승이 티코 브라헤라고 했는데 티코 브라헤는 눈이 매우 좋았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행성들,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이런 행성들을 일평생 관찰하면서
걔네들의 궤도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그 궤도를 자기가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런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에 둔 원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브라헤가 합니다. 근데 이제 브라헤가 죽고 케플러가 그 연구 노트를 다 물려받았는데, 연구 노트를 물려받아서 서성이 무슨 연구를 했나 꼼꼼히 들여다보는 중에 스승이 얘기했던 그 원궤도가 사실은 원이 아니라 원에 매우 가깝지만 좀 찌그러진 타원이다라는 것을 케플러가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케플러가 일법칙으로 타원궤도의 법칙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타원궤도의 법칙은 뭐냐면, 지구를 예를 들면요, 행성을 예를 들면요, 태양이 있고요, 행성이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을 때 태양은 하나의 초점이 되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타원 그리는 거 볼 때 그 고정된 점을 초점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초점이 되어서 이렇게 약간 찌그러진 형태의 타원을 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찌그러진 정도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매우 과장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원처럼 보이지만 실제 밤하늘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실제 밤하늘에 있는 걸 그리라 그러면 원으로 그려야 될 정도로 찌그러진 정도가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까 브라헤가 원이라고 주장했을 정도지요. 그래서 케플러 제1법칙은 원이 아니라, 이런 행성들이 원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즉 태양이 원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초점에 있는, 또 반대쪽에도 초점이 있겠죠. 그곳에는 아무 전체도 없습니다만은 태양이 하나의 초점에 있는 그런 타원궤도를 그린다라는 게 타원궤도의 법칙이고요. 초점에 제일 가까이 행성이 왔을 때, 초점에 행성이 제일 가까이 왔을 때 요즘을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일점이라고 부르고요. 초점으로부터, 태양이 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근일점의 그 반대쪽에 갔을 때를 원일점, 멀 원자를 써서 원일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점이 두 개 있고요, 가운데는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타원궤도의 법칙이고요. 이 타원의 중심에서 근일점까지의 거리, 혹은 타원의 중심에서 원일점까지 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긴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원의 긴 반지름, 원일점에서 이 근일점으로 있는 이 축을 장축이라고 합니다. 장축, 긴 축, 이걸 단축, 짧은 축, 단축이라고 부르고요. 중심에서 근일점까지, 초점에서 근일점 아닙니다. 초점에서 원일점 아니에요. 이 원일점과 근일점을 잇는 중심에서부터 근일점이나 원일점까지를 타원의 긴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이걸 A라고 하면 이것도 A겠죠, 그죠? 긴 반지름이라고 하고요. 중심에서부터 그 긴 반지름의 수직인 여기 단축이라고 그랬어요. 단축의 절반, 요걸 짧은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B라고 하면 이것도 B겠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도 B일 거예요. 그래서 타원에는 긴 반지름과 짧은 반지름이 있다. 요걸 알아야 나중에 조하의 법칙에서 계산하는 문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짧은 반지름은 나오지 않고요, 긴 반지름을 꼭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케플러 제2법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41쪽이고요. 이 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과학원에서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행성이 태양을 초점에 두고 이렇게 행성이 뭐 한 주기 동안 이렇게 돌아오겠죠. 같은 시간 동안에, 이게 만약 지구라고 해봅시다. 지구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12달이 걸리겠죠. 같은 시간에 한 달이라고 합시다. 그 한 달. 한 달 동안에 여기서 여기까지 지나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한 달 동안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가면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에 또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도 지나갈 거고요. 또 지나갈 거고요. 또 다른 한 달 동안에 여기서 여기까지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때 한 달 동안에 지나갈 때 이렇게 쓸고 지나간 이 면적, 빗금쳐 있는 이 면적, S2라고 했습니다. S2. 그 면적과 또 다른 곳에서 한 달 동안에 쓸고 지나간 면적, 이 면적을 S1이라고 했어요. 이 S1과 S2가 같다라는 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동일한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간 면적이 같다라는 겁니다. 요 면적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달 걸렸다면 전체 면적의 12분의 1이겠죠. 12분의 1. 12달 걸릴 거니까 매달 똑같은 양만큼 쓸고 지나가야 되니까 한 달 동안 쓸고 지나간 거는 12분의 1이겠죠. 또 다른 곳에서도 12분의 1만큼 면적을 쓸고 지나갈 겁니다. S1, 이 부채꼴 넓이잖아요. 이 부채꼴의 넓이 S1은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수학적으로 아나요? S1? S1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2분의 1에다가 얘의 반지름을 R, 거리, 초점에서부터 그 행성까지의 거리를 R 곱하기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2분의 1 RL 하면 구할 수 있어요. 혹은 뭐 2분의 1 R 제곱 세타 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세타는 라디안 각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2분의 1 RL 혹은 2분의 1 RL 제곱 2분의 1 RL 2분의 1 RL 혹은 2분의 1 R 제곱 세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구해 봅시다. 이 면적이 이렇다면 이 R이 큰가요? R-가 큰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합시다. R이 큰가요? 이 거리 R-가 큰가요? R-가 R보다는 크지요. 그죠? 거리가 초점으로부터 행성까지 거리가 이게 훨씬 더 커요. 거리가 크면 그런데 S1이나 S2는 어때야 되나요? S1이나 S2는 같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2분의 1 S1을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 R- 요걸 L-라고 합시다. 2분의 1 R-L-와 2분의 1 RL 이 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2분의 1은 똑같고요. R-가 R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더 커요. R보다. 그런데 이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L이 큰가요? L-가 큰가요? L이 훨씬 더 커야 되죠. 이게 더 길을 여기서 여기까지 한 달 동안 훨씬 더 먼 거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짧은 거리를 L-는 조금 움직여도 되고 여기는 멀리 움직여야 많이 움직여야 면적이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가 같은 시간에 한 달 동안에 멀리 가야 되고요. 한 달 동안에 조금만 가면 돼요. 어디가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죠? 이쪽이 훨씬 더 빨리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속력은 여기서의 속력을 이쪽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하고 이쪽의 속력을 V-라고 하면 V가 V-보다도 더 빨라야 돼요.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근일점이라고 그랬죠. 가까운 쪽은. 근일점 부근에서 원일점 부근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가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 여기서의 가속도를 A, 여기서의 가속도를 A-, 근일점 부근에서의 가속도를 A, 원일점 부근에서의 가속도를 A-라고 하면 A와 A-는 어떻게 될까요? A와 A-는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가속도는 힘을 계산해보면 알 수 있죠. 힘. 무슨 힘에 의해서 이런 운동을 하나요? 행성과 태양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유인력을 계산해보면 힘이 큰 것이 가속도가 크겠죠? 만유인력 어떻게 구하나요? 만유인력 F는 G, 거리의 제곱분의 태양의 질량, 행성의 질량, 이렇죠. 그죠? 태양의 질량, 행성의 질량 이렇습니다. 그러면 뭐 태양의 질량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상수고
이것도 상수고, 만유인력 상수도 상수고, 신경 안 쓰면 되죠. 질량, 행성의 질량이죠. 행성의 질량 뭐 단위는 중에 변하지 않잖아요. 얘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러면 F가, 거리가 먼 곳에서 F는 작겠죠. 무슨 얘기예요? 먼 원일점에 있으면 만유인력이 약한 거죠. 만유인력이 약하면 가속도가 당연히 작겠죠. 가속도는 어디가 더 크다고요? 그래서 가속도는 A가 크다, A'가 크다. 가속도는 A가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가속도는 A가 크고요. 속도는 어디가 크다고요? V가 크다, V'가 크다. 근일점에서 V가 크고요. 그죠? S는 어떻다고요? S1하고 S2는 같고요. 그죠? 특히 이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는 시험 문제에서 기억니은 디귿에서 늘상 물어보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근일점 부근에서 행성이 빨리 움직인다. 근일점 부근에서 만유인력이 크기 때문에 가깝잖아요. 만유인력이 크기 때문에 가속도가 크다.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교과서 41쪽에 보면 케플러 제3법칙, 조화의 법칙이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하나, 우리 교과서에 없는 표를 하나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행성들이 나와 있고요. 밑에는 좀 잘려서 안 보일 텐데 수검지와 목토천 뭐까지 천왕성까지 이렇게 행성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성들의 A 값이 나와 있는데 A 값이 뭐냐 하면 장반경입니다. 장반경. 근일점과 원일점은 있는 선분의 절반. 그게 장반경이었죠. A라고 표현했습니다. AU는 뭔가요? 천문단위죠. 천문단위. 1천문단위.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1천문단위라 그럽니다. 우주를 논할 때는 뭐 1m, 2m, 100m, 뭐 1km 이런 거 가지고 논할 수 없잖아요.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또 다른 자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마치 여기서 1mm 자에서 1mm라고 하는 게 단위의 기준 어떤 기준 단위처럼 쓰이잖아요. 1mm, 2mm.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긴 하지만 1mm를 우리가 기준처럼 이렇게 쓰는데 우주를 논할 때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그 1mm처럼 쓰는 거예요. 그걸 1천문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성까지는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한 0.39배 뭐 그런 뜻이죠. 0.72배. 지구가 1일 때 이런 장반경이 있는 거예요. 장반경. T가 뭐냐면 공전주기입니다. 공전주기. 수성은 지구가 1년이죠. 1년. 지구가 1년이니까 수성은 0.24년. 뭐 한 두세 달 되겠죠. 두세 달. 금성은 0.6년. 화성은 1.82년. 이걸 보면 장반경이 멀수록 즉 타원이 더 많이 이렇게 멀리 태양으로부터 더 먼 곳을 갔다가 도는 이런 궤도를 움직이는 행성일수록 주기가 훨씬 더 크다. 뭐 천왕성 같은 경우는 83.75년, 해왕성 같은 경우에는 163년 정도 걸립니다. 해왕성은 한 바퀴 돌아오는데 163년이 걸려요. 장반경과 주기를 이렇게 했는데 장반경을 세제곱 해보고 주기를 제곱해보면 결과를 한번 보면 요상한 좀 점이 있어요. 세제곱하니까 0.06, 주기를 제곱하니까 0.06, 장반경을 세제곱하니까 0.37, 주기를 제곱하니까 0.37, 1, 세제곱해도 1, 제곱해도 1, 세제곱하면 3.51, 제곱하면 3.53. 어때요? 값들이. 세제곱한 값과 제곱한 값은 거의 같잖아요. 우연히 발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승이 관찰해서 남긴 기록들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심심해서 뭔가를 해봤겠죠. 그러다가 이런 규칙성을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규칙성을 가지고 그래프에다가 한번 찍어본 게 우리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X축이 A3승, A3승이 뭐냐면 장반경의 세제곱입니다.
Y축이 주기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주기의 제곱과 장반경의 세제곱을 점을 찍어 본 거예요. 지구가 1이죠. 1. 아까 세제곱한 게 1이고 주기를 제곱한 게 1이었죠. 지구가 1. 뭐 수성, 금성 이렇게 점을 꾹꾹꾹 찍어 보니 크게 이렇게 직선이겠죠. 직선. 그러면 주기의 제곱과 장반경의 세제곱 사이에는 주기의 제곱과 장반경의 세제곱 사이에는 비례한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건 비례 그래프니까 이게 조화의 법칙이에요. 조화롭잖아요. 그죠? 주기를 제곱하고 장반경을 세제곱했더니 어떤 수학적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걸 조화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장반경의 세제곱인데 실제로는 어떻다고 아까 계속 얘기를 하느냐면 실제 하늘에서는 장반경과 단반경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걸 20률이라고 수학에서는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장반경과 단반경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거의 궤도가 원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반지름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궤도의 반지름의 세제곱과 공전 주기의 제곱은 비례한다.